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도 상당히 좀 팝과 비팝의 접전으로 경주가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이틀 양이천이 기량만큼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이천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크게 형성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양이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광명 우스컵 10경주는 좀 고민이 좀 깊어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승전 진출하지 못했었던 소들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팝, 비팝 맞대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간략하게 한번 인터벌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병선, 방극산, 이길섭, 김동훈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병선, 방극산, 이길섭, 김동훈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김병선, 최용진, 김종재, 임진섭, 윤여범, 박진우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병선이 선행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미권에 있었던 윤여범과 박진우는 막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인우, 김주석, 송승현, 전장윤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인우가 끝까지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시속은 빠르지는 않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극산, 허동혁, 정혜권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극산이 반바퀴 지점까지는 빠르게 경주의 주도권을 잡아 나갔습니다만 후미권 이후 시속을 좀 잡았습니다. 허동혁하고 정혜권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흐지부지 경주가 흘러가는 인터벌 훈련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길섭이 단독으로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속은 아주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끝까지 미는 힘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형균, 어미태, 여민호, 이수원, 김동훈, 구동훈, 우성식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형균이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동훈은 타신을 두고 출발하면서 대열을 붙이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구동훈하고 여민호는 저측이 나서봤습니다만 노영근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키, 문인재, 김민수, 박동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키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문인재하고 김민수는 마크에 만족하면서 인터벌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살펴드린다면 김병선, 방극산, 이길섭, 김동훈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아 보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창원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강자 피한 차봉수가 작전적에상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경갑, 정희성, 김석호,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차봉수가 힘을 쓰기에는 줄이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이죠. 이석하고 이수원이 타정전으로 차봉수의 뒤로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수원이 차봉수하고 동기생이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우스컵 7경주는 박진우가 금요경주 때는 선전을 펼쳐 나갔어요. 머리까지 선전을 펼쳐 나갔습니다만 전일은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진우, 금요일만큼은 김병선 활약이 나가기만 한다면 박진우가 김병선 상대로 직선 차추입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만큼은 김병선이 타점 잡고 힘을 쓸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병선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박종현을 몰고 가면서 박진우가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있죠. 박종훈이 구동훈이나 함동주 달고 쏘면은 박진우가 김병선 믿다가 전일처럼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김민수 전일 좀 아쉬움이 좀 남겼습니다. 직선에서 힘을 썼는데 잡혔어요. 양준에게 잡히면서 김민수가 2차권을 만족했습니다. 뭐 우승을 해야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김민수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만큼은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연대들이죠. 전장윤하고 이인우, 특히 이인우의 선행 활약 나가면서 김민수가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전일 다른 예상주들이 전부 다 우성식 머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우성식 머리가 아니라 노영균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마크 놓쳐 썼던 우성식, 노영균하고 우성식 동반 입상 조금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만큼은 우성식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여범이 전일은 승부 의지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맥 빠진 경주년 펼쳐 나갔었던 윤여범. 하지만 금요 경주 때는 첫치기 타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두 선수가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성식과 윤여범의 정면 대결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양희천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이틀 득점 높은 강자로 나섰습니다만 양희천이 빠졌는데도 배당이 나오질 않고 4배 5배 밖에 나오지 않았었던 양희천. 금일도 정신 차린다면야 유리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연이틀처럼 양희천 앞선에서 땡겨줄 선수는 없고 하나같이 양희천만 바라보는 진성균, 이재일, 오진우가 있기 때문에 금일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로키가 힘을 써주고 양희천이 몰고 간다면 양희천 직선 추입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로키 입장에서는 욕심내죠. 본인의 연대입니다. 여민호, 허동혁 달고 쏘게 된다면 양희천이 힘든 경주 또 다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일만큼 또 양희천이 재기량 발에 나간다면 뭐 진성균이라든지 오진우 달고 쏘는 작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방극산이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속감도 좋기 때문에 김동훈과 문인재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노영균하고 문인재가 경상권 연합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문인재가 또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노영균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방극산이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략은 문인재 중심으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방극산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방극산의 선전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강자 피한 차봉수가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랑 능력 갖춘 선수를 아는 점에서 김경갑이나 정희성, 김석호 달고 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차봉순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 4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수원을 중심으로 이세혁과 정혜건이 비파업이기 때문에 4대3으로 싸울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봉수가 힘을 써도 아무래도 줄이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수원이 빼앗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2기 동기생에다가 80년 동갑내기 친구죠. 비록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이수원도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충분히 끊어먹기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3번하고 5번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실력과 기량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쪽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쪽 이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세혁도 일요경제 상당히 강합니다. 발주대 좀 살려나간 다음에 차봉수가 정일성을 달고 쏜다 하더라도 이세혁이 털어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5번 쪽에 우선하시되 3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차봉수가 김경갑, 정희성, 김석호와 호흡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수원이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수원도 실력자라는 점, 컨디션 괜찮았었다는 점에서 이수원이 저치기 나선다면 이석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혜건도 이번 회차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였었다는 점에서 비파업 선수들이 뭉치게 된다면 5번하고 2번, 5번하고 1번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2하고 5-1 함께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차봉수가 비파업 선수들 견제 나가면서 파업 선수들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경갑도 그렇고 김성구도 그렇고 정희성도 그렇고 이번 회차 페달링이 상당히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 5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금요경주 때는 박진우가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박진우하고 최영진 권해드려서 10배가 넘는 조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박진우 상당히 좀 고전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다리다가 빼앗지도 못하고 죽 썼던 박진우. 금일만큼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박진우하고 박정현이 6기 동기생이긴 합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진 상황이라는 점, 박진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7번 김병선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병선도 타이밍을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차가 상당히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금일만큼은 김병선이 주도권 잡아 나가고 박진우의 견제라고 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 것 같아요. 김병선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박진우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병선이 뭐 타이밍을 잡아야지 잘 가는데 박종윤의 선행을 오히려 박진우가 활용해 나간다면 6기 연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전략적인 타입이죠. 박종현도 전일 타점부터 때리니까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먼저 5번하고 2번 6기 동기생들의 협공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있죠. 전일도 타종부터 때리니까 버텼어요. 구동은 마크가 나가고 함동주가 물고 가게 된다면 박진우, 김병선 믿다가 오히려 더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도 경주감이라든지 선행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구동은이 마크에 나간다면 2번과 3번 비파업 완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도 함동주도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인 만큼 2, 3하고 2, 6이죠. 2, 3하고 2, 6은 박정현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박진우가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좀 금요경주처럼만 승벽발에 나간다면 김병선 몰가서 짧게 취입하는 작전 가능하죠. 박종현 몰가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7번, 2번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도록 같습니다만, 최준이 박진우 뒷자리 막혀 나간다면 파업 완승에 한 동반 입상 5번, 7번, 4번도 삼복승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김민수가 전일 힘을 써봤는데 완급 조절에 실패했었죠. 결국 양진우에게 취입당하다 보니까 양진우 좋은 일만 시켜줬습니다. 김민수 취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취입했었던 양진우는 결승 갔고 김민수는 결승 가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입장에서는 전장윤하고 이인우와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최용진하고 엄지용, 김종재, 이주연은 파업 라인이에요.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민수가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인우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고 전장윤이 호흡과 막혀 나가게 된다면 뭐 최영진이 이주연 믿다가 엄지용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금일만큼은 이인우가 힘을 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내선에서 갇히다 보니까 타점 잡지 못했었던 이인우에, 하지만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뭐 김민수가 이인우 몰가서 짧게 주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인우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김민수의 작전 달라질 수 있다,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파업 완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전장윤이 2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2번 편성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김민수 중심으로 비파업 라인 쪽에, 라인 완승 쪽에 우선하신 전략이죠.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엄지용도 전일 힘을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엄지용, 최용진, 여기에 이주연이나 김종재가 물고 가게 된다면 김민수가 7번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누가 때려주고 김민수가 쫓아가게 된다면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3번이 먼저 경주를 풀어나가게 된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1번하고 5번 정도는 차선으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6하고 1호입니다. 16하고 1호는 김민수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 비파업 3대4로 싸우는 경주에서는 충분히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1번하고 6번, 1번하고 5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뭐 김민수가 최용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인근적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파업 비파업으로 확실히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7하고 24 두 차권 중에서 2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우성식과 윤여범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량만 놓고 본다면 우성식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여범도 전일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요 경주 때는 반바퀴 젖히기 시속이 11초 때 중반까지 나왔어요. 우성식보다 더 빠른 시속이 나왔었던 윤여범이기 때문에 우성식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성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동수하고 송승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윤여범 입장에서는 4명의 선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성식이 박동수를 달아도 직선에서 윤여범에게 잡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요 경주 때는 직선 추입이 확실하게 좋았었던 윤여범이라는 점에서 우성식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자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입니다. 윤여범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윤여범의 취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성식 입장에서는 송승현, 박동수 한 명을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동수가 초조부담 안고 있고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박동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 쪽에 우선하시되 3번, 4번을 차선으로 3번,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윤여범은 저측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성식도 저측이나 추입은 강한데 선행 나섰을 때는 11초 때 중반 언저리 시속밖에 안 나와요. 윤여범이 금요경주처럼 대차신 저측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여범이 가게 된다면 김기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성훈도 이번에 차 보니까 컨디션이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파업 선수들의 협곡인 것 같습니다. 76하고 75입니다. 76하고 75, 76하고 75는 윤여범 놓고 76, 75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의 중심은 3번과 7번의 협공인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우성식하고 윤여범의 맞대결로 진행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양희천 과연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연이틀 양희천이 득점 높은 강자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연대 세력이 없었습니다. 양희천 앞선에서 때려줄 선수는 없었고 하나같이 양희천만 바라보고 있는 편성이 짜여지다 보니까 양희천이 내선에서도 갇혔고 저측이 나서지도 못하면서 죽을 썼어요. 양희천이 빠졌는데 배당이 높게 형성되질 않았습니다. 5배 전으로 형성이 되고 말았었던 양희천 이번 편성 과연 책이랑 부르진 많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편성과 비슷합니다. 진성균 있죠. 1월 이재일이 있습니다. 오진우 있고 양희천이 파업 선수들이긴 한데 하나같이 양희천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죠. 양희천만 바라보는 선수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희천이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로키하고 여민호하고
허동역이 비팝 라인인데 이로키가 이번에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승원하고 훈련하면서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이로키가 굳이 양희천 달고 쏠 이유는 없죠. 여민호 달고 쏘거나 지역 선배인 허동혁 달고 쏘게 된다면 양희천 또다시 랜선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석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는 점에서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의 타협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략해 오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53하고 57입니다. 53하고 57 경주권 연이틀 경주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양희천 갇힐 가능성 상당히 높은 편성이기 때문에 37하고 35하고 37 비팝 라인 먼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양희철 네임 밸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양희천 1호 경주만큼은 좀 집중력 발휘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행은 좀 불안하죠. 11초 대 중후반 수적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치기는 상당히 좀 위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희천이 저치기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진성균이 우미권 맞게 나가거나 오진우가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1번이라든지 6번하고 4번이죠. 6번하고 1번, 6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희천이 연이틀 경주 내용 봐서는 금요일도 연이틀 경주와 흡사하기 때문에 양희천이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 높다는 점에서 이로키가 때리면 양희천 달고 때릴 리는 없죠. 여민호, 허동혁 달고 때린다면 35, 37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1경기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 승급 기회 잡고 있는 방극산이 아무래도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4주 만에 출전인데 시속감도 좋고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방극산 김영수와 훈련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득점도 많이 높아진 방극산,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방극산 입장에서는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특선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문인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발주대 2.4년 나갈 수 있는 문인재가 초반부터 방극산 뒤를 틀어 막게 된다면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문인재 안 챙겨준다면 김동훈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발주대 2.4년 나갈 수 있는 김동훈 전반적으로 컨디션 몸 상태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5번과 4번 쪽에, 5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과 3번을 차선으로, 5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극산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자체 방극산이 김도훈하고 양진우 아무래도 어미태하고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문인재도 직선에서 취입이 상당히 좋아요. 노영균을 활용해 나가면서 문인재가 직선 차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외선에서 날라올 김동훈이죠. 방극산 넘어서게 된다면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1하고 4-3입니다. 4-1하고 4-3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방극산을 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연이틀 보여준 게 있었기 때문에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이라든지 5번하고 3번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5번과 4번 최근에 특성급 물 먹었었던 문인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5번하고 4번이죠.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4-1과 4-3 문인재 머리까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